지방선거 출마자. 지방선거가 내년 6월 3일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인 6월 3일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러지게 되는데 지방선거 지역별로 한번 출마 예상자들 쭉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아니 뭐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내년 6월이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뭐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몇 분 정치권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이미 상당히 큽니다. 크고 뭐 물밑에서는 이제 그 출마 관련된 움직임이 이미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한번 지역별로 뭐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해서 쭉 한번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오늘부터 기회 될 때마다 이렇게 쭉 한번 가지려고 그렇게 좀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서울 쪽입니다. 서울시장 출마 예상자들이 누가 있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아직 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의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는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지방선거는 지금 경쟁자들이 벌써 치열합니다. 특히 민주당 쪽의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일단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만 되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심 생각을 하는 거죠. 집권 1년이라는 게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어쨌든 이 집권 흐름이 그대로 가고 있는 와중에 치러집니다. 집권 1년이면. 집권 1년이라는 게 이제 뭐 개혁 작업도 계속 몰아치고 과거 정부에 대한 그 청산 작업 그것이 이제 지금 뭐 3대 특검이 대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가면서 계속 수사 같은 것들이 이어집니다. 이런 속에서 또 치러지는 그러한 선거 또 힘이 살아있을 때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권 당의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면 집권당으로서 뭐 예산을 더 끌어오겠다, 뭐 중앙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발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기가 용이한 거죠. 집권 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권으로서는 이게 지금 현재 입법 권력, 국회, 또 행정 권력,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지방 권력인 거죠. 지방 권력이 현재 분포가 광역단체장만 놓고 봤을 때 17개 광역단체장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현재 홍준표 전 시장이 사퇴한 대구시를 빼면 그럼 16개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국민의힘이 11곳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이 5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 구도를 바꿔놓고 싶겠죠. 내년 1년 지나서 6월 3일이 그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제 지금 여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어쨌든 여러분도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 인사, 장관 후보자 인사, 또 대통령실의 인사 이런 것과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가 연동이 좀 돼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도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 관저에서 만나서 얘기할 때도 뭐 내년 지방선거가 어떨 것 같다 이제 이런 멘트를 하나씩 하는 거 이런 것이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내년 지방선거를 벌써부터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만큼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 쪽에서 유리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부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오히려 이제 본선도 물론 치열하겠지만 내부 경쟁에서 후보가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좀 치열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뭐 광역단체장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으니까요. 국회의원 한 3선, 4선 하면 이제 할 만큼 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단체장
지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어쨌든 상당히 보이지 않지만 물밑에서 지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8월 2일 날 전당대회 치르고 박찬대, 정청래 두 명의 후보가 지금 싸우고 있죠.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새로운 대표 지도체제가 들어서고 나면 그때부터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움직임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요. 2회 지방선거, 7회 지방선거, 8회 지방선거 이 집권 1년 안팎에 치러진 1년 미만, 1년 한 4개월 정도 그 안에 치러진 선거는 전부 다 집권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이 아마 내년에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탄핵의 여파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에 2022년 치러졌던 대선보다도 표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47.83% 정도 득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49.42% 얻었습니다. 더 많이 얻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어쨌든 이 흐름을 잘 이어간다면 유리한 환경에서 치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서울의 상황도 한번 좀 살펴보면요. 민주당은 일단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두 번 다 연속 국민의힘 졌습니다. 2연패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울시장을 반드시 탈환해야 된다. 이게 이제 또 지금 여권이 목표로 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적인 과제 중에 하나인 거죠. 이번에 그 대선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한 거 한번 이 PD님 그거 좀 먼저 띄워주세요. 저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득표차인데 그 중에 오늘은 서울 쪽만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쪽. 2022년 대선 저 표가 마이너스가 서울 31만 1000 저게 이제 마이너스 31만 1000입니다. 마이너스가 지금 빠졌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표네요. 2022년에 윤석열 후보 대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31만 표 정도 적게 얻었습니다. 서울에서 2022년에. 그런데 이번에는 36만 7천 표를 김문수 후보보다 더 많이 얻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서울에서의 격차가 줄었다라는 거죠. 2022년 대선 때보다 이번에 1.4%포인트를 이재명 대통령이 더 얻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상황이 좀 좋아진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딱 서울시장 선거를 치른다고 했을 때 그러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느냐? 이걸 장담하기가 어려운 것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서울 지역에서 9.94%를 얻었습니다. 9.94%. 요걸 이제 산술적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표와 합치면 51.49%로 이재명 후보보다 한 4%포인트 정도 앞서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의 표 속에는 민주당으로 갈 표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겠죠.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정도 표차.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현재 표심은 막상막하다, 팽팽하다. 이렇게 지난 대선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다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서울이라는 거죠.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정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를 넘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곳이 서울이죠.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으로서는 현재 오세훈 시장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 그동안에 사연임 했죠. 과거부터 친다면 그러한 상황이어서 그리고 서울
행정의 뭐 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통합니다.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도 있고 이미지도 나름 깔끔한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현재로서는 오세훈 시장만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준석 그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해서 같이 이준석 후보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와서 좀 그렇게 겨뤄야 된다. 결국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하나가 돼야 내년 지방선거 좀 해볼 만하다. 만약에 민주당 후보 나오고 국민의힘 후보 나오고 개혁신당 후보 나오고 그러면은 거의 필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은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연대의 형태든 합당의 형태든 이 단일 후보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제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이제 관전 포인트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정무라인을 좀 개편을 했습니다.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을 브랜드 총괄관으로 다시 이제 서울시로 불러들였고 또 주택부동산 정책수석이라고 이 주택부동산 쪽과 관련된 담당을 하는 수석을 하나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 개편을 한 것은 결국 내년 서울시장을 앞두고 이미 이제 3년임 준비를 위한 그런 현실적인 지금 움직임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아마 명태균 과의 어떤 관련성 이 부분일 겁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에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고 반면 이제 명태균 씨 측에서는 오 시장이 굉장히 좀 관련이 깊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이 상당히 오세훈 시장의 내년 시장 연임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변수 명태균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이 한 4명 정도 현재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년 서울시장 출마 예상자, 출마 예상자 그 얼굴들 한번 쭉 띄워주세요. 그 나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민주당 일단 뭐 거론되는 인물들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5명인데 일단 박홍근 의원, 삼선 의원입니다. 중랑구 을 이 지역구이고 현재 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분과장을 맡아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부처 개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핸들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이 아마 8월 15일 전후해서 좀 기획이 보고를 해라 이런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보고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요즘에 바쁜 이 나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뭐 백서도 만들어야 되고 안도 확정해야 되고 일이 많겠죠. 과거에 박홍근 의원, 삼선 의원인데 원내대표까지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과의 어떤 이 관계 이런 것들도 영향력이 있는 편이고 그래서 현재 거론되는 이 5명의 서울시장 후보들 중에서는 그래도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나. 원내대표도 지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기획위 업무가 끝나고 나면 8월 중하순 그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관련된 활동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은 과거에 한번 서울시장 그 출마를 하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던졌다가 이제 끝까지 가지는 않고 중간에 접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서울시장 관련해서 진작부터 좀 관심이 있었고 그동안에 계속 준비를 해온 그러한 인물이죠. 은평구 갑의 삼선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골목골목 선대위에서 서울 담당이어가지고 말 그대로 골목골목을 다 이제 다니면서 서울에 대한 나름의 또 정책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가다듬는 그러한 시간이 됐던 게 지난 대선이었죠.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최근에 CBS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서울시장 준비를 중심에 놓고 고민 중이다. 이렇게 서울시장 출마에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영교 의원과 전현희 의원도 관심을 두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름 이제 서영교 의원도 지난번에 원내대표 출마했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고, 전현희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권 때 국민권익위원장 지내면서 윤 정권과 또 맞서면서 인지도를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또 인지도가 나름 있는 그런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익표 전 원내대표 삼선 의원이죠. 서초구 을이 지역구입니다. 원래 이제 중성동 이쪽에 있다가 정말 그 안전한 지역구를 버리고 강남 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졌는데 성공을 하지는 못했죠. 낙선을 했습니다. 서초구 을이 현재 이제 거기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원내대표를 지냈고 또 합리적인 이미지도 깔끔하고요. 합리적인 그러한 스타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 그 4일날 저희 아시아경제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어쨌든 11월쯤에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서울시와 관련된 자신의 구상, 여러 가지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가다듬고 있는 중이다. 많은 전문가들 만나면서 공부도 하고 있고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가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원외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이렇게 거론되는 인물이 민주당에서 5명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전체적으로 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현재로서는 능가할 만한 그런 상황 인물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민주당에서 박홍근 의원, 서영교 의원,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홍익표 전 의원 이렇게 직접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주변의 어떤 생각을 좀 물어보고 함으로써 좀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 한 5명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권 일각에서 조금 다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라는 이 거물에 맞서서 현재 거론되는 인물로 싸우기에는 조금 좀 체급이 조금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여권 내부에서 좀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론되는 인물이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죠. 원래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선 때 큰 역할을 하면서 당대표 아니면 서울시장 출마로 갈 거다. 뭐 그때도 얘기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무총리로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정하면서 국무총리로 갔는데, 만약에 현재의 상황이 유지가 되고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어떤 출마자를 결정해야 되는 내년 초 정도 됐을 때 그때 상황도 오세훈 시장과 맞붙어서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때 여권으로서는 반드시 서울시장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거물을 물색할 가능성이 크고, 그때 이제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전국의 흐름이나 어떤 여론의 동향 이런 것에 따라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를 사직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아니냐. 물론 뭐 부담은 좀 있습니다. 임명된 지 이제 7월부터라고 친다면 한 7개월 정도 이제 근무를 하고서 사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된다면요. 그렇다면은 조금 부담은 있죠. 정부로서는 너무 빠른 것 아니냐. 또 이제 그런 국무총리라는 직이 뭐 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간판 쌓기였냐, 뭐 이런 비판이 뭐 당연히 나오겠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꼭 이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카드 아니냐. 근데 이번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또 김민석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재산 문제라든지 이 돈의 흐름, 이런 것에 대한 또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5명 외에 추가로 후보를 봤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도 그 대안으로서 여전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직에 있으면은요,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6월 3일로 치면은 역으로 90일을 가면은 한 3월 2일 정도, 그 정도까지는 사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외에 오늘 제가 또 한 명, 이분이 또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게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특사단장으로 어제 박용만 전 회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박용만 전 회장, 그동안에 보면은 민주당과 관련해서 뭐 굉장히 많은 그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국무총리 후보, 부총리 후보, 뭐 보궐선거 출마자 후보, 뭐 비대위원장 후보, 뭐 엔간한 어떤 뭐 사안이 있을 때마다 거론돼 왔던 인물이 박용만 전 회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미 특사단장까지 맡아서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내년에 지방선거 때 여권으로서는 박용만 전 회장도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 순전히 제 어떤 추측인데, 박용만 전 회장 카드도 좀 열려 있을 수 있다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제 박용만 전 회장이 정치는 자기랑 안 맞다, 나는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기업은 효율성 중심으로, 성과 중심으로만 바꿨는데 정치는 좀 그거랑 다르기 때문에 나랑 안 맞다 이러면서 다 이제 사임을 했는데, 박용만 전 회장이 기업을 떠난 지가 2021년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두산과의 관계도 다 정리했고, 지금 뭐 경영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지만 사회봉사하면서 조금 결이 다른 이제 그런 세계에서 지낸 지가 한 3, 4년 됐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도 박용만 전 회장이 아주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포커스 두 번째는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여야의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가 누가 지금 있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대략 흐름이 지금 이렇구나 정도로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시간이 좀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누가 한다, 뭐 출마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직관적으로 좀 의사를 밝힌, 그리고 판단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분들을 모아서 제가 좀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